6.3 대선 핫삼 첫 번째 소식은요. 자, 남편 신분증으로 한 장 찍고 내 신분증으로 한 장 찍은 중복 투표, 대리 투표를 한 선관위의 선거 사무원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사무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왜 대리 투표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남편과 공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인 거 알고도 계획하신 건가요?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혹시 계획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당일에 결정을 하신 건가요?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이전에 선거사무원 근무하실 때도 대리 투표하신 적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한 명이 두 번 찍은 겁니다. 두 표. 자, 정호에는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분이 선거사무원이고 이분이 하는 역할이 투표 용지를 발급해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투표 용지를 셀프 발급한 거예요. 남편 명의로, 본인 명의로. 자, 두 번 투표를 합니다. 자, 그러자 참관인이 날카롭게 시작했어요. 저분이 지금 두 번 찍었다. 그다음에 신고를 했고 긴급 체포됐습니다. 황교안, 지금은 이제 후보 사퇴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하고 후보를 사퇴한 황교안 전 후보죠. 전 후보의 참관인이 예리하게 집어낸 겁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그러니까 궁금증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궁금증 풀렸어요. 어떻게 남편 신분증으로 저 여성이 투표 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 이게 첫 번째 궁금증이었는데 저분이 하는 일이 선관위에서 저 투표 용지 발급해주는 사무원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발급을 받은 건데 몰랐다. 그럼 선관위가 이런 것도 교육 안 시키는 겁니까? 만약 몰랐다면? 몰랐기야 했겠습니까? 만약에 교육을 안 시켰다면 선관위 직무유기지요. 예. 네, 선관위. 그런데 아마 먼저 남편 이름으로 그 투표용지를 발부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뭐 사전 선거 하면서 보니까는 이 지장을 찍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편 손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뭐 할 수 있었겠죠. 본인 신분증과 지장을 찍고 그러니까 남편 것을 완전히 대리 투표 위법 행위를 한 건데 몰랐다? 글쎄 몰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사전 선거 운동은 관리의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저런 문제는 이제 일반 투표장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투표한 관리라든지 지금 계속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전 기본적으로 당장 이번에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이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슈는 선거에 사전 투표자들의 마음을 결정하는 데는 반영이 안 됩니다. 네. 벌써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23일밖에 안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13일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기준으로 따진다면 13일 가운데서 한 사전 선거가 3, 4일 전에 있다고 한다면은 3, 4일의 선거 운동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전 투표를 특히 이제 사전 투표율이 절반까지 요즘 육박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전 선거가 과연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이번에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또 뭐 우리가 선거의 일주일 전부터는 이른바 여론조사를 공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전 선거 운동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법에 사각지대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사전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 미비가 너무 많거든요. 관리도 그렇고요. 네. 황당한 건 이 두 장의 표는 부정 투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무효 처리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선관위 이미 기표함에 들어가지 않았냐? 어느 게 남편 명의의 투표인지, 어느 게 저분의 투표인지 특정해낼 수 없다. 무효표 처리 불가능하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관외 투표였다면 회성용 봉투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찾아내서 무효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네. 관내 투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똑같이 섞여버리면 그게 저분이 찍은 표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안 됩니까? 누구 찍으셨어요? 물 좀 드시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누구 찍었는지 해서 이분이 찍었다는 두 표 그냥 무효표 까면 되지 않습니까? 깐다는 게 좀 그렇긴 하고 뭐라고요? 삭감? 무효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선거가 되겠습니까? 아, 이거는- 이분이 진짜 누굴 찍었는지 진실을 얘기했는지 거짓을 얘기했는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아하. 있고.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컨대 제가 육개장 파는 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육개장을 파는 데 들어가셨어요? 육개장 파는 데 들어갔는데 육개장 큰 솥에 넣고 네. 막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퍼준단 말이에요. 예. 맛집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봤어요. 머리카락 2개가 그 안에 떨어져 들어간 걸 봤어요. 육개장 통 안에. 통 안에. 그런데 그 육개장 통 안에 뭐 곰탕이나 이런 거 뭐 이렇게 잘 찾으면 나올 수 있겠지만 육개장이라서 이게 뻘개가지고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고사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퍼주면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뭐 한 돈 1,000원 빼주겠다. 빼주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만한 큰 통에 머리카락 2개 들어가 봤자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먹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먹을 만한 그러한 비위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선거구가 어느 선거구고 그 투표함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해당 거기에는 이건 무효 처리하고요. 다시 재선거를 갖다가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갖다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뭐 이런저런 부실관리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이 사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부정투표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불쾌해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사전 투표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원칙적으로라면 네네. 해당 지역의 사전 투표는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좋은 식당 가면요. 이렇게 음식에서 이게 딱 나온다, 머리카락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로 만들어주고 그것도 안 받아요. 그 음식값도 안 받고요. 더 좋은 데는요. 막 쿠폰 같은 것도 막 줘요. 우리나라 정도 되면 후진국도 아니고 중진국도 아니고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선진국의 이제 투표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선관위는 맨날 선관위는 자기네들 헌법기관이라고 권리 주장만 하면서 감사도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문제 생기면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개헌해가지고 선관위도 좀 손을 보는 게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투표가 부정투표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선관위에 대해서 이게 왜 어쩔 수 없냐. 원칙대로 사전투표 다시 하면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뭐 국내 총선이나 이렇게 작은 지역구에서는 한두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마다 이 재투표를 했을 때 굉장히 근소한 숫자 차이의 표결이 나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선관위는 어떠한 시정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준 겁니다. 자, 안용환 의원님. 네. 투표는 부정선거지만 어쩔 수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됐든 만에 하나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네네. 한 표 차이로 결정이 됐다. 오, 한 표 차이로 결정이 됐다. 네. 과거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선거에서 그런 분도 있었어요. 동타였어요. 동표. 동표여가지고 연장자가 당선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건 뭐 유야무야 없었던 것처럼 넘기기는 그건 사실 그렇다면 헌법에 위반되죠. 전 직접 비밀 선거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비밀 선거가 아닌 선거 행위가 이루어진 그 투표함, 저 투표함은 저건 불법적인 투표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선관위는 뭐 할 수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안입니다. 네. 저런 걸 자꾸 묵인해주고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우리 선거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선관위가 뭐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회성용 봉투에서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작이다라고 예.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관위 해명이 좀 황당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뭐 다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내칭 말씀 네. 주신 김에 한번 제가 준비된 내용이 있어서 설명해 드리고 의견 이어 듣겠습니다. 더 황당한 건 사전 투표에서 관외 투표에 회송용 봉투와 투표 용지를 유권자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시고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해당 이 거주지의 선관위로 발송이 됩니다라는 시스템인데 20대 여성이 경기도의 한 선거구에서 이 관외 사전 투표를 했는데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발부받은 겁니다. 투표를 하기도 전에 이 여성이 봉투를 열어보니 이재명 후보를 이미 찍은 투표 용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는 본인이 찍어야 할 투표용지와 이재명 후보를 누군가가 찍은 투표용지 2장이 발부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나오자 선관위가 이 여성의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함께 보시죠. 회성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어요라고 이분은 알린 거예요. 자, 그러자 선관위가 저 여성의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 여성이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서 일으킨 자작극이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자, 당시 이 모습을 본 선거 참관인의 어떤 증언 한번 들어보시죠. 체계안전과 다른 거는 맡지 마세요. 경찰분들은 퇴거하셔요. 여기 이미 투표한 용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라서 약간 반소리를 치셨어요. 정말 정갈하게 적힌 투표 용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들어보면 참관인도 놀라고 저 여성 유권자도 놀라서 알린 겁니다. 그 외에 선관위에 별다른 증거는 없는데 자작극이다. 선관위 이렇게 그 여성을 자작극 범인으로 지목을 한 상황이고 아니면 좀 이거 선관위 해명이 황당하고 좀 무책임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작극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제 보도를 보니까 뭐 많은 언론들이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전의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관위의 자작극이란 그 해명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어느 신문을 보니까는 그 현장에 있던 그 관계자들의 인터뷰에 그 선거 당시 그 여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투표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걸 건네줬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 누군가 있어야만 건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누군가가 투표를 찍고 자기가 찍은 투표 용지를 저 여성에게 몰래 줘야지만 저희 가능한 건데. 그렇죠. 아니면 누군가가 뭐 저 여성이 넣어야 될 그 반성용, 해성용 투표 그 봉투를 먼저 받아 넣어준 다음에 넘기든지요. 아니면 선관위가 이미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가장 간단한 해명은 저런 거겠죠. 혼란을 목적으로 여성이 자작극을 벌였다 하면 이제 모든 게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사를 해서 나와야겠지만은 글쎄 20대 여성이 저렇게 자작극을 벌일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혼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을지 본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문제는 물론 경찰 조사 결과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만 자작극으로 한마디로 규정하기에는 네.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자작극입니다. 그러나 저 문제는 좀 더 깊이 있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너무 무책임하게 자작극이라고 선관위가 말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박성민 최고 아마 CCTV도 있을 것 같은데 선관위 주장이 맞으려면 누군가가 찍고 본인에 관해 투표용지에 넣지 않고 저 여성에게 투표용지를 줬어야만 저 선관위 주장이 성립되는데 그 장면을 포착한 CCTV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 얻을 실익은 없어요. 본인 투표가 봉투에 안 들어가고 이 여성에게 들어가는 거니까 총량은 같단 말이죠. 뭘지? 뭐 선관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할 네네. 테니까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선관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회피식으로 경찰에 맡기는 모양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이제 선관위도 그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하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도 이번에 사전 투표를 하고 왔지만 이 뭐 봉투를 주실 때 이제 안에를 확인하고 주시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신분증 확인을 하고 저 이제 투표 예. 용지를 넣을 수 있는 봉투를 주시잖아요. 저게 근데 새 이제 봉투일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투를 만져보면서 주시기도 하고 보고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뭐 투표장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투표 용지가 애초부터 거기 들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몰랐겠느냐라고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종의 진실 공방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게 관리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증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확인을 해봤을 때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자체적인 결론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과거의 투표용지가 그것도 이재명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이제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라고 보기엔 정황상 그러기가 어려웠던 환경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군요. 의도적으로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기 위한 공작이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게 하는 대목이 있는 거죠. 선관위의 의심인데 근거는 없어요. 자, 저 이재명 후보를 찍은 저 투표용지가 어떻게 저 안에 들어갔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표된 용지가 있다. 어떤 그 특정한 후보자로 이미 찍혀진 그 용지가 있다. 이거를 주장하면서 증거를 낸 거잖아요. 보니까 이게 이거다. 내가 받은 게 이거다. 그러면 이건 입증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반대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느냐? 선관위가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스스로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그거는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선관위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장만 있지 제대로 된 입증이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로 선관위의 주장대로 자작극을 벌였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그런 자작극이 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한 것도 그것도 선관위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자작극도 없어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선거, 그것도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고, 물론 애당초 기표된 용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거니까 더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자작극이라고 하더라도 선관위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만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결과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추궁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 표는 무효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 주장대로 자작극인지 아닌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그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짐 로저스 회장입니다. 이 투자의 귀재로 불리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라며 민주당의 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짐 로저스 회장의 지지 선언문을 대독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가짜다라는 진실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그때의 기자회견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평화에 투자합시다. 미래에 투자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국제투자자 퀀텀펀드 공동설립자 짐 로저스. 이상 짐 로저스 회장의 지지선언문 낭독 대신 읽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짐 로저스의 지지 선언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짐 로저스의 지지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평화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하자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며 이재명 후보도 SNS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짐 로저스 회장 본인의 발언입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한 적이 없다. 내 이름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 몇 년 전 잠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 부정확한 이야기를 퍼뜨린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고 투표할 수조차 없다. 라고 본인이 등판을 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까 그 기자회견한 그분, 촉박한 일정으로 일부 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는 사실이다. 본인이 부인해도 사실이다. 국민의힘 국제적 망신이다. 유명인 명의동용 투자 사기와 뭐가 다르냐. 라는 비판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 저희 정치 시그널과 인터뷰했는데 들어보시죠. 기자회견을 했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짐 로저스의 지지 선언을 들었다. 그런데 짐 로저스 회장은 나는 지지한 적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완전한 사기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면서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는 것조차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가 추락됐습니다. 거의 국제사기 대선 후보, 보이스피싱 대선 후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이론을 빌린다면 짐 로저스 회장이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뭔가 활기가 돌긴 돌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까? 보이스피싱 후보다 뭐 이런 비판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조 변호사님? 짐 로저스가 지지선을 안 했다는데요. 그 전달 과정에 있었고요. 분명한 것은 이제 그런 취지의 대화가 오고 갔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독일인가에 있는 송경호 교수하고 한국의 전 그 개성공단 이사장하고 이재강 의원 사이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특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 남북 분단 체제와 긴장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 공유가 있었고, 짐 로저스 회장이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게 해소되는 된다고 하면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지 의사 표명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보내온 내용에 의하면 이 영어적 표현에 있어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안정화됐을 경우에 투자 안정경이 나아지고 이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일반적 지지인 서포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이제 인용되는 과정에서 영어적으로 endorse, 그러니까 법적, 경제적 이런 책임을 다 지는 용어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짐 로저스 회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부담이 있는 이 상황이 돼버려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표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그걸 아마 이제 취재한 언론이 표현할 때는 그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표현을 썼느냐, 내가 뭐 그렇게 책임지겠다거나 하는 의미에서의 지지 선언은 아니었다 뭐라고 해서 이제 적극적인 표현을 했나 봅니다. 이제 본인하고 직접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전달했던 분들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 내용을 좀 보내오고 해명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정치적 지지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 것은 맞다. 근데 표현 과정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 이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짐 로저스 회장이 그 부분을 부담스러워했고, 그게 이제 철회하는 과정처럼 비춰지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뭐 이게 선거 막판에 불필요한 논란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오늘 내일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안용환 의원님,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지지한 건 맞다. 지금 아까 뭐 기자회견을 한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정치부 기자 생활할 때부터 또 뭐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외국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걸 가지고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도 처음 봤고요. 또 그게 논란이 된 것도 처음 봤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특정 외국인이, 좀 알려진 분이시죠, 지지했다는 것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극 의식입니다. 그건 소극들이 대국에 누가 지지했다, 그건 소극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물론 이재명 후보가 알고 무슨 보이스피싱,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저런 경우는 되게 이제 선거 후에 뭔가를 노리는 분들이 뭐 한 건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내가 기여를 했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짐 로저스 회장이 어찌 됐든지 본인이 딱 잘라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출처를 이야기하면 한국 경제가 지금 체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 경제가 이제 서로 이메일을 통해서 체크해 보니까 난 지지선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이 쓰이면 안 된다, 그리고 딱 잘라 이야기한 거예요. 완전한 사기다. 내 뭐 이렇게. 표현이 뭐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을 흐르고 있다는 것 같고요. 저기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정 대한민국 국민들 알지도 못하는 특정인이 지지했다는 것을 가지고 지지 선언문을 읽는 것도 그렇고, 저게 논란이 되는 것도 우리 정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 그래서 좀 안타깝고 슬픕니다. 예, 짐 로저스 회장 본인의 입장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짐 로저스 회장, 이 후보를 지지 선언한 적 없다. 내 이름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길. 몇 년 전 잠시 만난 적인 사람이 부정확한 이야기를 퍼뜨린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고 투표할 수조차 없다. 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지지 선언문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complete fraud, 그러니까 완전한 사기라고 말했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왔어요. 정익집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그 짐 로저스 그 글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I have never endorsed anyone in Korea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 문장에 2번이나 이야기하고 it's sad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웃기다, sad하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슬프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 본인이 아니다라고 몇 번 그 이메일까지 보내면서 알려주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아직까지도 이야기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시청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짐 로저스가 누군지 아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짐 로저스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퀀텀 펀드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누구랑 만들었느냐? 소로스랑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소로스는 아니다. 짐 로저스는 내 직원일 뿐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짐 로저스가 뭐 하던 사람인가? 투자하는 사람이다. 그럼 돈이 무지하게 많겠네. 돈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얼마 있는지 추정되는 금액 보니까 네. 한 3억 달러 정도 있대요. 3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좋게 잡아봤자 한 5천억 정도 있다라고만 이야기인데 5천억 정도 있는 사람이 뭐 대단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 정도 금액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지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저는 예컨대 만약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뭐 누구야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빌 게이츠나 아니면은 이제 애플의 옛날 그 돌아가신 분 그런 정도 되는 사람 아니면 진짜 소로스 같은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지지한다 이러면 유명한 사람이네 그 정도 급도 안 되는 사람이 지지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짐 로저스하고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분들하고 중간에 다리 놨던 사람이 누구냐. 송경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래요. 그 송경호 교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 국적 가진 사람인데 지금 현직이 뭐냐. 평양과기대 교수라는 겁니다. 평양과기대 교수하고 위챗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짐 로저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걸 갖다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고요. 출처도 불분명하다. 출처도 불분명하고 왜 그런 사람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가? 저기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한국경제가 짐 로저스 회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짐 로저스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군요. I have not endorsed anyone. Do not know anything about such claims.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거기 있는 한국에 있는 어떤 누구에 대해서 지지한 적이 없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complete fraud, 완전한 사기다라고 짐 로저스 회장이 부인을 했는데 박성민 최고님. 그 평양과기대에 있는 한 교수와 아까 저분의 이 지지 선언 이거 맞습니까 진짜? 짐 로저스를 만나긴 한 겁니까 그분들이? 뭐 일단은 이제 당의 입장은 이제 김 상임의장에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당도 확실치 않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제 김 상임의장이 직접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메이드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김 상임의장의 입장을 SNS를 통해서 쭉 보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송경호 교수를 통해서 이 짐 로저스와 소통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소통 과정 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된 입장으로 추후에 다시 한번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것은 좀 자명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뭐 기자회견을 주선한 측이나 아니면 김 상임의장 측에서 조금 더 이 사실관계를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선거가 끝나고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선거 끝나고 공개하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 또 싶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교육 보이스피싱 후보다라며 이 허위 지지 선언 논란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 후보 유세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싶다 했다. 전에 듣고 뭉클해졌다. 서문시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을 했군요. 오늘 부산, 울산, 경남 김문수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선거의 여왕 박 전 대통령의 전격 등판이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이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 의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렇게 공공연하게요. 사실 저건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TK 지역 또는 뭐 영남권이 이제 국민의힘당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투표율이 이번 사전선거를 비춰볼 때 굉장히 낮았습니다. 투표를 포기한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행보가 투표를 높이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 진영의 위기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굉장히 힘든 걸음을 한 겁니다. 본인도 나서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행동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의식, 이재명 후보가 됐을 경우, 당선됐을 경우에 국가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이 맞물려서 저런 선거와 맞물린 그런 운동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광화문 정광훈 씨의 집회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 근처 얼씬 마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대독을 했는데 6월 3일 투표장 가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 몰아주시길 호소한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 집회가 이 광화문 정광훈 집회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 더 말라.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다. 대통령 당무기의 원천 금지 당원 바꿨다. 윤석열 방지 위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아이러니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7년에 파면됐습니다. 그때 이후에 한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이 탄핵의 어떤 트라우마, 이 갈등, 분열 이 부분을 한동안 극복하지 못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는데 비상계엄 내란으로 또 탄핵이 됐습니다. 이 두 분이 이번 선거에서 동시 등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연히 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얼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까? 저는 왜 또 한동안 조용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거 막판에 어떤 식의 메시지는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것도 또 정광훈 목사가 그 주최하는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그건 자업자득입니다. 사실상 출당했다고 하는데 전 그 말을 듣고 너무 좀 어이가 없는데요. 그 누가 사실상 출당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면 사정해서 제발 당적이라도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 아니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탈당하면서도 백의종군하겠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까지 표명하면서 나갔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몰랐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를 돕는다 이 생각과 뭐 이것 때문에 본인이 비판받을 줄 알면서 이렇게 등판했던 게 아니라고 봅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지 못하는 후과를 이번 대선 내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탄핵과 파면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겁니다. 두 번의 탄핵의 강을 다 건너서 새로운 보수로 나가겠다는 선언을 해도 부족할 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돌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강, 그나마 건넜다고 선언했던 그 강까지 도로 역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모으는 표가 얼마나 될지 지금 그 계산을 제대로나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세 가지 전화를 받았습니다.